안녕하세요. 결혼 8달 새댁입니다. 제 나이는 30대이고 저희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 남자예요. 남편에게는 위로 2살 차이가 나는 누나가 하나 있고 결혼 직전에 알게 된 거지만 저하고는 같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뭐 그게 특별한 인연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신우가 저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대학을 주제로 한 수다도 많이 떨고 친근함을 표시해 왔는지라 저도 나름 신우이와 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갑게 받아들여 왔고요. 그런 저희를 보며 시부모님께서도 선후배 사이라며 저를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는 듯 보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마운 사실이었습니다. 친해지기 어색한 시댁 사람들인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친해져 볼 건덕지가 생긴 것이어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분명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이제 겨우 4달밖에 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사람들이랑 엮이기만 하면 아리송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며느리인가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정말 많았어요. 대학 선후배 어쩌고 하면서 저를 더 특별한 인연이라고 챙겨주시던 시부모나 시누이의 모습도 결혼하고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죠.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들은 모두 다 밥을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놈의 밥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시댁은 신혼집으로부터 걸으면 15분, 뛰면 5분만 해도 도착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사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떡하니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친정이나 시댁이나 모두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고만고만한 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도 이 근방이었고 시댁은 좀 부담스럽지만 골목 몇 개만을 사이에 두고서 한 동네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결혼하며 초창기에 이삿짐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 정리하고 반찬 공수를 하는 것까지 시어머니가 나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며 도와주신 바람에 덕을 본 경우가 많았었어요. 부부가 둘 다 직장을 다니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평일에는 많이 부족했는데 그만큼 시어머니께서 챙겨주니 저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은 남편이랑 둘이서 했고 둘 다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살림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참 결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결국 이 살림을 더 신경 쓰고 사는 것은 저더라고요. 다만 남편과 살림 문제 하나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신혼 초부터 살기가 싫었고 저 또한 제 살림은 예쁘장하게 잘 신경을 쓰면서 가꾸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신경을 쓰고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제가 일단 참고 넘어가며 지내는 중이어서 부부간의 싸움은 없이 잘 지내는 중이었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몇 주 되지도 않아서 시부모님 모시고 저희 집에서 밥을 함께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바쁘니 주말 점심 늦지막히 초대를 해서는 제가 가볍게 상차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면서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남들은 며느리를 더 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라는데 우리 어머님은 저를 선뜻 도와주겠다고 오신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께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아버님이랑 TV를 보고 있으라며 남편에게는 부엌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를 한 건데 우리가 대접을 해야지 왜 당신은 그냥 앉아있냐면서 제 딴에는 어머님이 마음 편히 쉬도록 하기 위해서 건넨 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우리 엄마 요즘 살쪄서 움직여야 해 라는 말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순간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홀딱 깨버리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더욱 가관이셨습니다. 내 아들을 뭐하러 부엌에 들이냐?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라면서 저를 나무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심부름시키려 한 것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투덜거리면서 밥주걱을 챙겨 들고는 밥솥 앞으로 다가가선 밥을 퍼셨어요. 그러니 저도 괜히 어머님 눈치가 보여서 국을 퍼고 반찬을 퍼서는 식탁 위에 놓았죠. 그런데 자리에 앉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 밥그릇에 든 밥량이 눈에 띄게 적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옆 남편은 고봉밥인데 제 밥그릇은 무슨 유치원생한테 줘도 애가 더 달라 할 만큼의 적은 양만을 퍼줬더라고요.
그날 저는 정말 기분이 더러운 채로 밥을 먹었어요. 제가 준비를 한 밥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적은 양을 먹으며 시어머니 눈치를 받고 그날 일을 남편에게 저녁에 슬쩍 말했더니 남편은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절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비스무리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시댁으로 저희 부부가 초대가 되었고 그날 시누이네 가족들도 함께 초대가 되었더라고요. 시누이는 결혼을 했고 5살짜리 남자아이도 키우고 있어서 다 같이 모이니까 정말 식구들이 집안에 한가득이었습니다. 정신이 다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너무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도 꼭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남편 대신 혼자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선 어머님을 도와드렸죠. 시누이도 시누이의 남편도 그리고 내 남편도 아무도 움직이질 않고 엉덩이에 자석을 붙였는지 땅바닥에 앉아 쉬기만 하길래 저 혼자 부엌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옆에서 혼자 시중들며 요리 차리는 걸 도와드리다가 상위의 그릇들을 옮겨 담았고 제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 옆자리로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포원밥을 나눠주던 시어머니께서 건네주는 밥 공기가 또 이상했어요. 다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공기를 퍼다 주셨고 하다못해 시누이 5살짜리 아이한테도 누가 봐도 뜨뜻해 보이는 밥을 퍼주셨는데 저한테는 그냥 누가 봐도 식어 빠져 있는 밥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표정 관리를 못한 바람에 이게 뭐예요? 라고 건네주는 시어머니의 밥그릇을 받지 않은 채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밥이지 뭐긴 뭐야 라고 하면서 얼른 저보고 가져가라 하시더라고요. 전 또 그걸 바보 마냥 얼떨결에 받아버렸고요. 옆에서 남편은 분명 제가 이게 뭐냐고 물을 때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밥이라고 하는 시어머니도 한번 번갈아 쳐다봤고요. 하지만 눈치를 전혀 채지를 못한 건지 제 밥이 왜 찬밥이냐는 말 한마디를 자기 엄마한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저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 죽겠어가지고는 옆에 있던 5살짜리 조커랑 정신연령이 비슷해 보일 정도로 허겁지겁 아주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댔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사이였는데 남편의 무관심적이고 또 무책임적인 행동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며느리를 향한 차별스러운 행동들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결국 저는 찬밥이 맛이 없다며 밥을 먹다가 말았고 일부러 시어머니 보란 듯이 고기 반찬만 아주 집중 공략을 해가면서 먹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더니 너 고기 먹어본 적이 없니? 친정에서 고기 반찬 해준 적이 없어? 라며 어떻게든 저에게 무안을 주고 고기를 더 먹지 않게 하려고 발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란 듯이 네, 다이어트 하느라 고기를 잘 안 먹었는데 오늘은 어머님이 차려주신 거라 그런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요. 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점 남은 고기까지도 눈치 없는 척을 해대며 제 젓가락으로 집어선 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제가 고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창피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집 마누라가 지 엄마한테서 찬밥을 받아 속이 상했던 것은 까마득히 눈치도 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도 뭔 말을 더해서 이해를 받아야 하나 싶었던 나머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 반찬뿐만 아니라 밥도 아깝지 않냐면서 너네 집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다 아깝냐면서 투덜대다가 혼자 먼저 안방에서 잠을 청했고 남편은 TV를 느지막히까지 보다가 한참 후에야 안방으로 기어들어와 조용히 잠이 들더라고요. 다음날에도 냉전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너무 숨이 막히는 듯해서 제가 먼저 자연스레 말을 걸며 화해를 하긴 했고요. 이쯤 되니 저도 잘못이 있더라고요. 내가 남편 버릇을 잘못 들이고 제때 기분 나쁘다는 티를 내면서 반항조차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하고서 여러 번 서로의 집을 오고 가며 밥을 함께 먹으면서 주말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참 이상하게도 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을 아까워만 하시는 듯한 어머님의 은연중 태도가 절 정말 신경질 나게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모르고 있던 남편도 이제 슬슬 의심이 되더라고요. 정말 지네 엄마가 하는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건지 아니면 눈치를 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일이라며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내 앞에 찬밥을 꺼내놓거나 고기 먹는 걸 가지고서 처음 먹냐는 소리를 해대며 밥 먹는 사람한테 눈칫밥을 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신혼이라며 남편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참아왔다만 사실은 한성깔 제대로 한다는 것을 좀 보여줄 참이었죠. 그래서 다시는 며느리 밥 먹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 저는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정말 더 크게 한 방을 얻어맞았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말이죠. 시댁에 또다시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시길래 처음엔 그냥 가지 말까 싶기도 했어요. 가면 멀쩡하게 밥을 얻어먹지를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가기 싫다는 뜻을 은연중에 남편에게 비췄고 남편도 부쩍 덥다고 귀찮아진 건지 그냥 가지 마 라면서 제게 안 가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시댁에 가는 것에 대한 대화가 없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내일 안 있었지? 점심 약속 이라면서 남편이 제게 시댁을 가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진득하게 늦잠 자고 집에서 쉬어보려다가 결국 저도 어쩔 수 없다면서 알겠다는 말과 함께 주말을 맞아 약속 시간까지 시댁을 찾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평소처럼 어머님은 이미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저희 부부 말고도 시누이네를 또 초대하신 건지 꼬맹이랑 시누이 부부까지도 모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지만 이번엔 별로 들어가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도와줄 거면 자기 아들도 있고 딸도 와 있는데 왜 내가 들어가서 굳이 도와드려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끝까지 한번 버팅겨보자는 마음으로 남편 옆에 들러붙어서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가 옆에 꼭 붙어 있어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제 회사 생활이 어떠냐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얘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손히 아버님 질문에 맞춰 대답을 해드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너 안 오고 뭐하니? 라면서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요? 왜요? 라면서 왜 부르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 속 터지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와서 이거 걷어가야 할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이 뒤치다거린 한에 내 탈을 부르리? 라면서 제게 신경질을 내시더라고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고 싶지 않아 하는 귀한 딸인데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는 지 딸 대신 자기를 거들어주라고 하는 시어머니 말이 너무 야속했어요. 슬쩍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오고 가는 날선 대화가 들리지 않기라도 한다는 듯 TV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툭 쳤습니다. 자기야 뭐해? 어머님이 손 필요하시다잖아. 라면서 남편을 부르니 남편은 그럼 네가 가봐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앞에서 시누이가 이러다 곧 싸움이 날까 싶었는지 자신이 도와주겠다면서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리고 저도 아무 말을 더 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한마디라도 더 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확 엎어버리고 시댁을 나가버릴 것이라는 걸 다 아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결국 싸움이 났어요. 시누이가 저 대신 부엌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싸움이 났냐고요? 그놈의 밥 때문이었습니다. 투덜대며 밥을 완성한 어머님이 여기저기 밥들을 밥상으로 나르셨고 마지못해 남편도 제 눈치랑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는지 웬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밥그릇 정도는 트레이에 담아선 옮겨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저도 시댁 와서 종로를 타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어서 눈치가 좀 보이긴 했지만 몸은 확실히 편했고요. 나를 또 우습게 보고 부려먹으려고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으르렁대고 있는 그 사이 밥을 거의 반쯤 먹고 있었는데요. 앞에 있던 시누이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뱉어내길 반복하면서 밥을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그 나이 애들이 밥을 잘 먹기 싫어한다는 걸 저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뒀어요. 바로 옆에 시누이가 있으니 어른이 자기한테 밥 먹이는 건 잘 훈련을 시킬 거라 생각을 하면서 애초에 제가 간섭을 할 일이 아니라 여겼죠. 그렇게 저 혼자 제 밥 꼭꼭 씹어 먹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봐봐, 숙모처럼 밥 꼭꼭 씹어 먹어야지. 라고 말이죠. 저를 따라하면서 밥을 잘 먹으라고 훈육을 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일부러 더 밥을 잘 씹어 먹는 흉내를 내며 우와, 맛있다 하며 애교를 부려줬죠. 그런데 그 순간 전 정말 동공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고 뱉길 반복하던 그 밥그릇을 그 더럽고 손에 묻히기 싫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가 침 흘린 밥그릇을 시어머니가 글쎄 제 앞으로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거 네가 먹어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순간 아이를 훈육하던 시누이도 얼었고 그 밥그릇을 받아낸 저도 얼어버렸어요. 역시나 남편은 그 꼴을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그런 걸 먹으래. 라고 농담삼아 지 엄마한테 한마디 뱉어낸 것을 끝으로 관심을 뚝 끊더니만 혼자 TV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을 정확히 앞에서 맞춰보며 똑바로 물었죠. 저보고 이걸 먹으라고요? 농담이시죠? 라면서 말을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확 짜증이 난다는 식으로 신경질을 또 부리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이런 걸로 너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냐? 그럼 이 아까운 걸 그냥 버리니? 네가 밥이 모자라 보이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라고 말이죠. 순간 그리 제가 좋아라 하지만 않은 신우이도 자기 애가 먹다 남긴 걸 어떻게 며느리 보고 먹으라 하냐면서 실없이 웃으며 그 밥그릇을 도로 가져가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손등을 딱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버리냐고. 애가 원래 찬밥도 잘 먹더라니까. 밥도 평소에 덜 먹었고. 버릴 거 있으면 그냥 얘한테 먹이면 그게 음식 쓰레기도 줄이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음식 쓰레기를 줄인다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언행에 덩달아 상처를 받아서는 그 자리에서 폭발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보고 음식 쓰레기 봉투인 마냥 못 먹을 것들을 다 저한테 버려서 먹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쓰레기 분쇄기 뭐 이런 걸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반문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제 진지한 표정에 다소 당황함이 보이면서도 말 한마디를 지지 않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잘 먹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밥을 가려 가리길.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라고 하면서 제가 다 겨우 자존심 하나 때문에 밥을 가려먹고 있는 거라면서 절 무시하더라고요. 결국 신우이가 보다 엄마 그만해. 옳게 밥그릇 그거 놔줘. 우리 애 아직 밥 다 안 먹었어. 이거 다 먹일 거니까 그냥 그거 놔줘. 라면서 제게서 그 침 묻은 더러운 밥그릇을 가져가겠다며 도로 낚아채갔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를 놓친 것 마냥 아쉬워하면서 그거 하나 좀 먹으면 되는 걸 가지고 되게 까다롭게 구네. 야, 저기 밥솥 안에 드신 밥 많으니까 니 다 퍼먹어라. 라고 절 끝까지 모욕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성을 잃을 수밖에요. 어머님, 저 그냥 집에 가서 먹을게요. 도저히 체할 것 같아서 어머님 앞에서는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 엄마가 이 꼴 봤으면 어머님 지금 당장 우리 친정엄마한테 머리채 잡히셨어요. 라고 말을 하자 옆에서 내내 무시를 하고 있던 남편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라면서 반응을 하며 절 나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향해서도 말했어요. 너도 우리 아빠가 지금 여기서 내가 겨우 니네 엄마한테서 이딴 취급을 받는 거 보셨으면 너 뭐가지 날아갔어. 우리 부모님은 날 단 한 번도 찬밥을 주면서 이 침 묻은 밥을 주면서 함부로 키우지 않으셨다고. 근데 니네 엄마가 지금 그 짓을 한꺼번에 나한테 하고 계신 거라고. 알겠니?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화를 내야 하는 상대는 내가 아니라 니네 엄마라고.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일회용 비닐봉지를 꺼내들어서는 시어머니 말대로 뜨신 밥이 있나 싶어 밥솥을 열어봤고 그 안에 뜨신 밥들을 다 퍼다 담았어요. 그리고 남은 비닐봉지들을 더 가져가서는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고기 반찬들을 보란듯이 봉지 안에 퍼다 담았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밥을 먹던 말고 이게 무슨 괴상한 짓거리냐면서 당장 봉지 한 반찬을 내려놓으라고 아우성이셨지만 저는 끝까지 어머님 앞에서 제가 하는 짓을 멈추지 않은 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새밥 좋아해요. 자꾸 찬밥 주고 침 부는 밥 주며 저 괴롭히시면 어머님 제사상에도 저 찬밥에 침 묻힌 밥만 올려드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어머님 제사상엔 무조건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전 여기서 더는 밥 못 먹겠으니 집에 가서 저 혼자 좀 마음 편히 먹어볼게요. 이건 가져가도 괜찮죠? 설마 이런 거 며느리가 좀 더 챙겨갔다고 배앓이 꼴려 배 아파하실 건 아니시죠? 라고 말이죠. 남편은 옆에서 저를 보며 내내 기가 차다는 듯이 집에 가서 보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른들 앞에서 무슨 버르장머리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시누이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지네 엄마가 저한테 하는 짓거리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옳게 제정신이야? 라는 말로 저를 더 혼내키려고만 했고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야, 내가 미쳤냐? 널 집에서 보게. 넌 집에 돌아와서 나랑 이혼서류 도장이나 찍을 준비해. 어딜 감히 사람 먹는데 밥 가지고 쪼잔하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니네 엄마는 일단 고소를 엿을 먹일 거야. 억울해? 억울하면 네 조카 침 묻은 밥을 네가 한번 다 퍼먹어 보시던가. 어머님, 밥 아깝다고 하셨죠? 잘 됐네요. 저희 남편한테 줘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만큼 받아다가 잘 처먹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하면서 급기야 시누이가 가져갔던 조카밥을 남편의 입 앞에 억지로 가져다 대다가 시무가 그만해라 라고 소리를 치시는 바람에 거실 바닥으로 밥그릇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지 아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죽어도 싫은가 보네. 라는 말을 하면서 시무를 더 이상 상종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쳐다봤어요. 미련 없이 제가 싸놓은 밥과 고기 반찬이 든 비닐봉지를 챙겨서는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 길로 저는 저희 집에 들렸다가 시모 집에서 싸온 음식들을 모조리 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쳐넣어 버렸고요. 바로 저를 따라오지 않는 남편을 아쉬워하며 제 짐을 싸서는 친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사실대로 말을 하며 서로 눈물을 흘리니 아버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급기야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면서 짐 싸들고 집을 나간 저를 붙잡겠다고 뒤늦게야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는데요. 친정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버지한테 등짝을 수차례 두들겨 맞더라고요. 기껏 귀한 딸내미를 시집 보냈더니 겨우 밥 한 공기를 가지고서 애 가슴에 대못을 박았냐면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등딱지가 다 남아돌지 않을 만큼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았고 결국 저희 아버지는 그 상태로 두들겨 맞은 신랑을 끌고 시댁으로 찾아가 버리셨답니다. 가서 시댁을 한바탕 엎어놓으시며 딸내미 우습게 대하지 말라고 난동을 피운 바람에 다 늦은 저녁 시어머니가 남편 따라서 저희 집으로 사과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자기도 딸 가진 부모인데 며느리를 딸만큼 보고 돌보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저희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제 앞에서 얼마나 사과를 하시던지 제가 가뜩이나 고소 얘기를 꺼낸 마당에 친정아버지까지 난리를 치며 인터넷에 올려서 집안 망신을 시킬 거라고 반협박을 해버리니 잔뜩 기가 죽어서는 벌벌 끼시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저도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끝까지 저희 부모님 옆에 기대서는 시어머니의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고요. 그러다 친정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번 일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반성 못하고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마무리를 짓고는 다시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맞은 등짝이 아파 죽겠다면서 누울 때도 엎드려 누워 자더라고요. 제 눈치가 보여 옆에서 아프단 소리 한 번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연락도 없고 저희 부부 자체를 찾아서는 시댁에 오란 소리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기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신혼생활을 시작했네요.
여기저기 저희 부모님이 잘 감시를 하고 있는 불안불안한 신혼생활이지만 그럼에도 시댁과의 연이 제법 단단히 끊겨졌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볍답니다. 시댁을 가지 않음으로써 제 눈치 보는 신랑을 꽉 끼고 사는 지금의 제 신혼생활 행복지수가 수직 상승을 한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